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조남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인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4가지 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평범한 감기 증상이 주요 원인 하나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보통 발열과 기침, 콧물 증상 같은 가벼운 호흡기 증상만을 일으키고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새롭게 출현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은 중증의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며 높은 치사율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야생동물이나 가축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들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기원하여 천상갑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들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병원성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들이 복제하기 쉬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체온보다 낮은 약 33도에서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주로 상기도 감염만을 일으키고 온도가 더 높은 폐에서는 잘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렴을 유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상기도에서도 증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온이 더 높은 폐에서도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환자에서 호흡기로 분비된 바이러스 RNA 양의 변화와 임상 증상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모두 활발하게 바이러스 증식이 관찰되고 있고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바이러스 분비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염 초기 약 일주일간 바이러스 분비량이 제일 많고 발열과 오한,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점점 진행되다가 바이러스가 감소하면서 폐렴 증상이 사라지는 경과를 보입니다. 또한 상당수의 환자들에서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며 대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호흡기뿐만 아니라 소화기에서도 바이러스들이 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감염병을 일으키고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호흡기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먼저 호흡기 상피세포에 부착하여 감염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착 과정은 바이러스 표면에 돌출된 스파이크 단백질들이 상피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상피세포들이 발현하고 있는 ACE2나 DPP4와 같은 수용체들이 각 바이러스의 수용체들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ACE2 수용체를 사용하여 상피세포에 결합 감염을 시작합니다. 호흡기 상피세포에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질로 이동하여 증식을 하게 되며 증식된 바이러스들은 다시 세포 밖으로 분비돼서 주변의 다른 상포세포들을 감염시킵니다. 이 증식 과정에서 감염된 숙주세포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주변으로 분비합니다. 또한 허파에 존재하는 큰 포식세포들도 염증 물질들이나 바이러스 성분의 자극을 받아서 염증 매개인자들을 분비합니다. 이렇게 분비된 염증 매개인자들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 부위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다양한 염증 반응들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기도 하고 혈액에 노출되어 염증 반응을 점차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증식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염증 반응의 강도는 더 세지고 이를 통해 발열, 오한,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복제를 통해 유발되는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여러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여 폐렴 증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도로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허파의 내부까지 내려와서
상피세포들에 감염되고 증식하게 되면 중증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여 호흡 기능을 담당하는 허파가리의 상피세포들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감염되어 증식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체액이나 림프액이 허파가리에 차게 되면 호흡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호흡 곤란 증상이나 중증의 폐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 과정 동안 주변 혈액을 통해 다양한 염증 세포들이 폐 조직으로 침입되고 염증 증상은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호흡 기능은 훼손되어 산소 공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렴 증상이 심해지면 환자들에게 산소를 추가로 공급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심한 경우 기계적인 호흡 장치를 사용해서 환자의 호흡 기능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코로나19 폐렴을 앓고 있는 환자의 폐를 세척한 용액을 염색하여 폐로 침투한 염증 세포들을 보여줍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다양한 염증 세포들이 폐포 내로 침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다액형 염증 세포, 큰 포식 세포, 림프구 등이 폐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폐로 몰려온 염증 세포 또는 면역 세포들은 바이러스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폐렴을 악화시키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몇 가지 면역세포 반응들이 감염된 바이러스들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B세포가 분비한 항체들이 바이러스를 중화시켜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고, 포식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잡아서 분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포식세포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나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해서 염증 반응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T세포들은 적응 면역 반응을 조절하거나 감염된 세포들을 직접 죽여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면역 반응이 초기에 제대로 가동이 되면 감염 환자는 쉽게 회복되고 바이러스들은 모두 제거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런 보호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폐로 침투한 염증 세포들이 오히려 과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중증의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다양한 장기 기능을 훼손시켜서 중증의 코로나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염증 세포들의 종류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염증성 포식세포들, 중성부와 같은 다액형 염증 세포들이 이러한 손상성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면역 반응과 손상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도록 결정하는 인자들은 무엇일까요? 왜 젊은 사람들은 쉽게 회복되고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은 심한 폐렴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우리가 쉽게 면역력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나이에 상관없이 앞서 설명한 염증 반응 또는 면역 반응은 감염된 환자들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다만 그 반응들의 종류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어떤 경우에는 보호 면역 반응이 더 우세해서 자연 치유가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반응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거나 효과적인 백신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적어도 2단계에서 이 반응들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상피세포에 감염되는 초기에 염증 반응의 요한과 강도입니다. 감염된 상피세포에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들이나 케모카인들의 종류와 양이 이어지는 염증 반응과 염증세포 또는 면역세포들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한다는 가설입니다. 둘째는 초기 염증 반응 또는 염증 반응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보호 면역 반응이 우세해지거나 과도한 손상성 염증 반응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결정은 환자의 나이나 유전적 특성,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 유무 또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인자들을 더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과학 연구들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소개한 손상성 염증 반응의 원인과 유형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의 원인을 찾아내면 그 치료제를 쉽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의 종류입니다. 항체나 T세포 반응이 중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보호 면역 반응의 원리를 알아야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호 면역 반응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 번 감염되고 회복한 사람들이 보호 면역을 가지게 될 것인지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왜 이렇게 전염력과 치사율이 서로 다르고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획득하게 진화하였는가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바이러스들은 동물과 가축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정작 이 동물 숙주들에서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성의 기원과 진화 원리는 현재의 코비드-19뿐만 아니라 미래에 새로 출현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내야 하는 커다란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병인 기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신종 바이러스들 감염병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연구 그룹과 과학자들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인류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에 대한 의문점이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